임세훈 교수 사망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런 참사가 발생해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의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도 위로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부상자들에게도 쾌유를 빌며 생존자와 유가족이 필요한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준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님이십니다. 백종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신보건이사님이십니다. 최준호 대한정신의학회 법제이사이십니다. 정정엽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운영부위원장님이십니다. 최영락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 대표이십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권준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께서 고 임세훈 사건과 진주 방화 살인 사건에 대한 학회의 입장을 듣겠습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지난 17일 진주 방화 살인 사건으로 연관한 피해자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또한 치료 중인 피해자의 쾌유를 빕니다. 유가족과 생존자에게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학회도 전문가로서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2016년 강남역 사건, 2018년 경북 경관 살인 사건, 고 임세훈 교수 사건에 이어 또다시 지역사회에 방치된 정신질환자에 의한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의 공통점은 치료가 중단되고 피해망상에 시달리는 환자에 의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중증정신질환의 관리 체계가 갖추지 못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이러한 사건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후진적인 정신질환자 관리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혁하기를 요구합니다. 먼저 주변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경찰관은 정신질환으로 자타의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치료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진단과 보호의 신청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 체계는 경찰관이 단독으로 이 과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행정입원을 신청하는 절차가 제대로 이행됐다면 이번 사고는 예방 가능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경찰을 지원하는 정신응급 체계를 통해 제대로 작동하게 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형 안모 씨는 가까운 곳에서 동생을 돌보며 정상이 악화된 피해자의 입원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입니다. 30, 40대 중증 정신질환의 부모님은 연로하거나 돌봐줄 여력이 없고 핵가족으로 인해 가족들이 따로 사는 비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정신질환의 가족에게 모든 짐을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라 보호의무자의 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이 다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은 민법에 따른 부견인 또는 부양의무자를 보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계혈족 혹은 배우자가 아닌 사람은 입원을 신청할 수가 없고 때문에 피해자의 형은 강제입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경찰도 현행법상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과 보호조치를 할 수 있지만 신고가 들어왔을 땐 어렵다면 돌아갑니다. 바로 눈앞에서 자타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경찰도 민원과 행정소송을 염려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시군구청장에 의한 행정입원도 가능하지만 보호의무자가 있는 경우 진행하기가 어려워 실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이번이 꼭 필요한 경우에도 대개 보호 의무자 포기각서를 요구합니다. 피해자의 경우 어머니와 형이 있어 행정 입원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현행법이 가진 한계입니다. 또한 강제 입원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고 위기 상황에서 적절히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강제 입원은 2명 이상의 보호 의무자가 신청을 해야 하고 서로 다른 정신노력기관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전문의에 일치된 소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강제 입원의 적합성은 입원 적합성 심사위원회가 심사를 합니다. 어떻게 개인의 인신 부검이라는 중대한 사항을 위원회가 책임질 수가 있겠습니까? 의료기관은 까다로운 행정 절차와 소송에 대한 부담으로 강제 입원을 꺼릴 수밖에 없고 때문에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미국, 독일 등의 선진국은 사법 입원을 통해 강제 입원을 국가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치료받지 않은 환자가 지역사회에 방치되었다는 것입니다. 임세원 사건을 계기로 국회는 외래치료 명령제를 포함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여전히 미흡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타의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는 본인이나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도 심사를 거쳐 퇴원 사실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하거나 또는 관할 보건소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환자의 존재를 알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환자가 거부하면 치료를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정신건강증진센터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며 고용 안정성조차 보장되지 않습니다. 고 임세훈 교수 사건 이후 수많은 임세훈법이 발의되었으나 사법 입원을 도입하고 외래치료 명령제를 강화한 윤일규 의원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등 핵심 법안은 법안 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윤 의원이 발의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보호의무자 제도를 폐지하고 강제 퇴원과 강제 입원을 국가의 책임하에 공공성을 높이며 위기 상황에 환자가 치료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또한 환자가 외래치료를 거부할 경우 가정법원이 명령을 내릴 수가 있으며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번 사건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은 정신질환자가 편견과 차별 없이 조기에 지역사회에서 치료와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학회는 환자와 가족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지역사회 돌봄 체계 마련 없이 강제 입원의 입원 기준만 강화한 현 정신건강복지법과 정신건강 시스템의 문제를 제기하며 빠른 시일 내에 개정안 통과를 위한 논의를 신속히 재개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관련 전문가, 환자, 가족단체와 연대하며 국민께 변화의 필요성을 알리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재개정과 아울러 국가가 중증정신질환의 치료와 지역사회 복귀를 책임지도록 법적, 제도적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과 피해자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 본 위원이 전문가와 환자단체의 의견을 경청하여 발의한 정신건강보건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 현재 법안 소위에 계류 중 상태입니다. 정신질환자가 필요할 때 적절한 치료를 언제든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 법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률안 통과를 위해서 또 제도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자분들 질문하시거나 질문 답변
접근하게 될 것 같습니다.